여기 발제 관련된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 발제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평화봉사단 미국에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평화봉사단이 다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국의 교육부가 거의 강요를 해갖고, 복원을 가르치는 평화봉사단 단원들이 이 소수가 돼갖고 막 고군분투하고 학교에 진입을 하고 이렇게 막 복원 뭐 쇼 이렇게 학교에다가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원 교육을 이제 미국이 지원했던, 그때도 소수였고 처벌받았는데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이제 유치원에 강제로 법도 없이 보건교사들을 배치하는 그런 악행이 지금 경남에서 경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자이 없이 이제 교육대학원 교수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요즘은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교육은요, 밭달가정에 대한 교육화 베이스 없이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이 없어요. 범죄나. 제가 그거는 생생하게 증언을 들으면서 절감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에서 비롯돼 갖고 비가 오니까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해서 이걸 세계화하고 표시과목을 도입하자라고 발제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고요. 또 표시 과목을 하고 또 초등에 또 이제 보건교사 이렇게 전교사 표시 과목제를 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박남기 총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오늘 멀리서 우리 뭐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요. 이 보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박 교수님만큼 전문가가 참 드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저 보건 쪽에서 교수님 괴롭히면서 많은 정책 자문을 구했던 것 같고요. 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앞에 나왔죠? 그냥 여기서 예? 여기서 그냥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이쪽은 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우 이사장님이 워낙 저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래서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요. 오늘 보면서 저는 양성만인 줄 알았더니 결국 핵심은 이제 정교사 자격 부여하고 연수, 또 보건교과의 표시 과목 문제, 또 뭐 이제 양성 과정의 전문성 강화 문제, 유초중 등 급별 양성 필요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서 영양 뭐 이런 거하고 달리 왜 보건교사만 양성에서 차별을 둬가지고 석사과정 교육대학원에 없나? 왜 그렇게 된지 아마 그런 건 역사적으로 이쪽 사람들이 너무 순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로비를 못했는지, 아니면 무관심했는지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제목 자체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 방안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럼 보건교사 전문성을 뭐로 볼 거냐? 그래서 실은 요새 제가 교사의 전문성하고 교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언론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의 전문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직을 다른 전통적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통적인 전문직종은 의료인, 법조인, 그 다음에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 오랜 교육기관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여하는 직종으로서 인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전문직성이고요. 그래서 교직 중에서는 교수는 그런 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전문직종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초등 경우에는 이제 돌봄 기능이 들어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이건 정말 교사라기보다는 돌봄에 가깝다 이런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전문성, 교원의 전문성 그럴 때는 하는 일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법 규정을 살펴봤더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하나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제 15조 1항에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로 학생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학교장이
교직의 내 보건 관리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그걸 담당할 사람으로는 결국은 보건교사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그 논의를 하실 때 학교 교원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 역할 범위를 확장을 시켜가시는 게 좋겠다. 현행 법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64쪽 제일 아래 부분에 그래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 그 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간호대 프로그램 자체가 고부담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하려면 1000시간의 실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그런 속에서 그 실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을 정말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실은 길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중등교사에 대한 비판도 거기로부터 오는데 그냥 원래 영문과 학생인데 교직 과목 몇 과목만 이수하고 그냥 영어 교사가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 서초고 저쪽에 그 교장이 교장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규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학생 상담을 할 줄 아나, 진학 지도를 할 줄 아나, 학부모 상담을 할 줄 아나, 시키면 벌벌 떨고만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교원 양성 시스템에서 교사의 전문성, 즉 교사가 수행해야 될 업무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는데 이 보건교사도 그러한 그 중등교사처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한테 간호사 자격증을 갖는 과정 중에 그냥 그 일반 교사들이 갖는 교직 과목 몇 개 이수하면 교사 자격을 주는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까지를 함께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간호사 양성 프로그램에다가 교직 과목 몇 개 이수해서 자격을 수여하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보건교사로 양성이 되려면 이 대학원 체제를 통해서 제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65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전문 직종 종사자 특징은 오랜 교육기간이고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직종 종사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랄지 의료인 같은 경우에도 양성 그 숫자를 크게 통제를 하거든요. 초등교원을 통제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약간 과잉 공급이 되면 교대 나와가지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의사도 나왔는데 의사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의사 못하면 그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칼질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양성 숫자를 수요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발표한 내용 중에 보니까 그 기존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거나 향후 폐지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다. 이 글이 들어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또 그렇게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 폐지가 보건교사의 수급만이 아니라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기존 대학들이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요 감소 때문이라면 새로운 양성 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수요 그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연도별 수요 예상 인원과 예상 인원의 최소치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양성 과정 공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결국 현재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예산을 줘야 되고 근데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모든 교원 수를 줄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교사만 대폭 늘렸습니다. 그건 이번 소위초 사태 때 제가 가장 문제의 핵심이 특수통합교육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장관에게도 건의한 결과 장관도 공감을 해서 이번 서희초 사태로 인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 수 증가, 교사 수 증가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줄여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건교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래 우리 결국은 이제 사회 행복을 좌우하는 게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이고 유초 중고등학교에서의 이 기초가 가장 핵심인데 요새 보건교육 우리가 이제 뭐가 잘못되면 자꾸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초등학생 보면 길거리 갈 때 제가 자꾸 미국의 체형이 나오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 갈수록 비만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성인병 각종 질환을 낳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인지를 하고서 강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교육부나 국회나 어디든지 지금 제안하신 제반안에 대해서 반대할 쪽은 없을 텐데 올해 저는 이걸 쭉 지켜보면서 왜 반대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68쪽에 가면 제가 이제 이런 전문 직종 양성은 제가 연구를 하면 이제 양성과 선발, 양성 선발, 양성 임용 일체형이 있고 양성 임용 연계형이 있고 그다음에 선발 후 양성 체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보건교사는 특정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본다면 아마 선발 후 양성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대학원에서 교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길러주는 이런 선발 후 양성 시스템을 연계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 옛날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애들을 데려다가 사법연수원에서 3년간 해가지고 판검사나 변호사로 만들었듯이 보건교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에 보내서 거기서 보건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제대로 자격을 갖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다면 아마 우리 보건교육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K보건 교육, 그래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 9분을 쓰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68페이지 결론 맺는 말에 교수님께서 교육전문대학원의 보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것을 권장하셨고요. 여기 우호경 교수님 깊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오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전교조가 교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교조도 보건 과목 설치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우리 김순양 위원장님이 제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보건위원장 김순양입니다. 토론회의 토론자로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사단보건 보건포럼 등과 보건교사 단체와 함께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행정적인 제반사항 마련은 매우 미흡하였고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단체 교섭안으로 보건표시과목 설치 및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제출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여건 마련에 지금까지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마련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보건표시과목과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으로 보건교육과정 운영의 부실함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시과목 및 정교사 자격은 교사의 양성, 원수, 배치, 승진 등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표시 과목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과정이 없어 보건교사가 실시한 수업은 증발되어 버리는 등 그 상황은 열악해져 갔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보건교과서를 타 교과의 보조교재로 표시해야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 현장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도 주요 교과나 교사 수급 정책에 밀려 보건과 선택에 제한을 두거나 교육 정책 추진 시 보건과가 원천 배제되고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교사의 지원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 보건교육과정의 핵심 내용,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등 형식이 보고서에 탑재되었고 교육과정에 고시되지 않은 선택과목도 운영 가능함을 명시한 바 보건표시과목과 전교사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보건교육 이행을 위해 보건교사의 제한된 양성과정과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체제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건교사는 타 교사와 달리 대학원에서의 양성 과정이 없는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연구체제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보건교육과정과 실행을 위한 전략 및 인프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부재를 낳았습니다. 3개월 전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 학예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인 300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자격연수 기회를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부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와 연계되어 쏟아지는 교육부의 임신 방편적이고 차별적인 보건교육과 보건교사 관련 정책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보건교육 관련 내용, 교육과정과 동떨어진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의 전시적 교육활동 추진, 이외에도 급별 특수성, 법적 배치 근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발령하거나 두 개 초등학교의 경영 발령 등 예상하지도 못한 일방적인 행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이 정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의무 취지를 살린 보건과목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표시과목과 전교사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교육정책 및 교원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전문적인 대학원의 부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보건표시과목과 전교사 자격 부여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고시에 따라 보건 과목이 있고 이 보건을 보건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당위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건표시과목과 전교사 자격 부여는 효속되는 보건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양성 배치, 연수 등의 정책 방향과 초등 보건교육 과정 고시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초석입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보건교사를 양성하여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바뀐 만큼 발제자가 제안하는 보건교육과 교육 전문성, 학생 건강관리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규 보건교사들은 자신들이 학교에 나올 때 준비되지 못한 것을 양성 과정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처음이라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건교사가 하는 직무에 맞게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며 양성되고 있는가라는 의문 또한 가지게 됩니다. 결국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저 또한 마찬가지로 겪었습니다. 보건교육의 특수성과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필요로 하며 대학원 등에서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간호대에서 상위 5에서 10% 학부생이 전공과 함께 교직 이수를 통해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매우 빡빡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건교육 과정이라는 전문성을 보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 보건소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의 전문성이 토대가 되면서 대학원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보건교사의 직무 수행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방안은 다른 모든 교과교사와 사서, 상담, 영양교사는 모두 대학원에서 양성을 허용하면서 보건교사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대학원의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수 연구 역량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전문성에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속히 대학원 양성을 추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대학원이 양성과 재교육이 뒤섞여서 전문적인 운영이 어려운 만큼 교육 전문 대학원을 통해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도입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또다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수 인력도 반드시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현장 실습 강화와 현장 교사 및 교원단체 그리고 교원 노조와의 세미나 및 정기적인 학교 체험 기간 등을 정해서 실제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학급수, 학생수,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교사를 적정 인원 배치하고 유, 초, 중 등 급별 배치를 위한 보건교사 양성 및 관련 제도와 인사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육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박남기 교수님은 이제 4+2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쵸? 아까 4+2제. 그다음에 우호기원 교수님은 4+2 혹은 4+3 그래서 4+2, 그다음에 2+1 그래서 이제 석박사과정을 교육전문대학원에 두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비가 잘 되는가가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수상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안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간호대학과 별도로 교육전문대학원에서도 양성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토론자로 우리 박옥남 장학관님, 제가 작년에 세정시 교육감 출마를 하면서 세정시 교육청 정책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다른 시도 못지않게 진짜 선도적으로 장학관님이 그 보건교육 정책에 대해서 세종시가 열심히 진짜 그 선두를 달리는 걸 봤을 때 너무 존경스러워서 오늘 꼭 토론자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험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보건교육 지원했었고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올해에서 5년차 세종교육청에서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16년 정도 했고요. 올해 이제 장학관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보건교사들의 현 상황과 그다음에 사회의 시점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그럼 정부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교사가 그 어느 역할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 우리가 정말 최전방에서 코로나를 이겨냈죠. 이런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모두 정말 보건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선택 교과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가 됐고 그쪽으로도 진로가 매우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건교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증가하는 가운데서 올해 사실은 올여름에 대전에서도 어떤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2, 3교시 연속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어떤 의료사고가 났다는 주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교사의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23년부터는 36학급에 이상의 학교 보건교사 2명이 배치되긴 하지만 많은 학교 보건교사가 1명이 있는 상태에서 보건교사들 중 일부는 의료 서비스만 하기도 바쁜데 보건의료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보건교사는 보건 시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보건법에 있는 15조에 있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이 어떤 의무적이고 다 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에 따라서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좀 지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싶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교사가 어떤 경우는 많이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보건교사들이 학교 구성원들의 협력을 사실은
역량에 따라서 혼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수업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교육청하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정말 질 높은 학생, 그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의 니즈가 굉장히 질 높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사가 2인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36학급 미만의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건강사라든가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또 작은 학교 10학급 미만 같은 경우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실 같은 것들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추가적인 인력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좀 더 충실히 하게 되려면 지역별로 굉장히 이런 지원이 굉장히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세종 같은 경우에는 36학급 이상은 당연히 2인 배치가 있고요. 36학급 미만에도 수업을 하고, 초등학교는 수업을 하는 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선택 학교에는 모두 보건 강사를 배치하고 있어서 수업에는 소홀함이 없는데요. 간혹 가다가 일반 선생님들도 보건교사가 수업을 해요? 라는 것을 제가 2019년에 세종에 와서 그걸 들었어요. 사실은 강원도에 있을 때는 모든 학교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보면서 보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끼면서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건 강사를 이제 수업을 안 하겠다, 보건 강사도 주지 말고 2인 배치는 학교에 근무하고 싶지 않아라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보건실의 응급처치와 보건 업무만을 고수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보건교육의 전문성과 학생 건강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의 차이라고 저는 조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간호대 학사 과정에서 보건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보건의료 전문성과 교직의 전문성은 있지만, 어떤 수업에 대한 역량, 그리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관리 등의 역량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어떤 치료적 관점에서 한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만을 치료하기에는 이제 보건교사의 역할이라든가 사회적인 니즈가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건교사의 질 담보, 상향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봤을 때, 우리는 한동안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교실에서 가르친다는 말을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공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이 아동학대법에 대한 일부 악용과 시달림으로 결국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교사 사망 사안에 이르렀고, 교권 회복에 대한 운동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는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즉, 교사가 교육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교육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건교육의 관점에서 사실을 본다면,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거의 제도에서 멈춰있지 말고 변화된 교육 수요자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마약의 위협,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디지털 생활 문화로 인해서 체형의 불균형, 생활습관병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뺄 수 없는 교육의 가장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이 시대는 지나갔고, 교육 수요자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자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못 미치는 보건교육의 교사의 역할은 결국 21세기의 학생들에게 20세기의 교사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은 또 다른 서리투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 교사의 자격은 석사 이상이며, 학부모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의견은 매우 존중되고 있죠. 한국의 교사들도 지속적인 재교육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특히 보건교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학생의 수요에 맞는 석사 이상의 재교육, 간호대학 졸업 이후에 의료기관 경력자도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보건교사 자격을 부여받아서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보건교사의 역할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부 오셨잖아요. 교육부는 보건교사 재교육의 기회와 신규교사 양성의 기회를 확대를 해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시간 내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미국 유럽 쪽을 가서 이제 이 보건과 관련된 장학관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유럽은 통합행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분리행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교사 제도를 이제 들으신 그 선진국 분들이요,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이 교육과 의료를 병행하는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정식으로 교사제가 전국의 학교마다 배치가 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이제 분리행정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더 발전한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보건교사회에서 우리 보건교사회를 대표해서 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이현희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보건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일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왔었어요. 굉장히 꽤 오래 전부터 왜 보건교사는 대학원에서 자격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회의에서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에 토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건교사회 입장에서 토론문을 좀 발표해 달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해봤는데 저는 처음 하는 거고 또 저희 개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전국 보건교사회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전체 대표자들 모임에서 우리는 대학원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적극 그 전부터 노력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다, 적극 찬성한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유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목적은 바로 이제 보건교사회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현장에 내가 또 경북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지금 경북의 현장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저희들 초중 인사지침, 초등 인사지침에서 유초 통합 인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이런 법적 위법이다, 유아교육법뿐만 아니라 중고교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유치원에 가는 것은 불법이다, 판례까지 예를 들어면서 과장님과 면담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 발 물러서서 지침은 그대로 두고, 인사지침은 그대로 통합 명시해 두고, 지침을 내리는 그 공문에 2025년도에는 삭제한다 라고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같은데 그분들이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물러서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커버하는 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모든 선생님들, 보건선생님들 다 서명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들었는데 100%가 삭제해야 한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겸임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 지침에, 인사지침에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그러니까 겸임을 23년도에 저희 경북은 순회교사가 있습니다. 지원청에 신호교수를 두고 보건교사 미배치교회 보건교육 지원을 위해서 두고 있는데 한 지원청에 한 군데밖에 한 지원청에 미배치교가 한 군데 있는 지원청이 3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3군데에 작은 학교 인근의 작은 학교 보건생님이 이제 미배치교에 겸임을 해라라고. 처음에는 장학사님은 순회를 하자. 순회가 영이 있으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순회를 넣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일단은 위에 분들이 겸임이다. 그분이 또 중등 출신이었고 이러니까 중등은 겸임이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임이라고 발령을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냥 발령을 낸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가산점이라도 챙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겸임 가산점을 지침에 넣겠다. 인사 지침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더 저는 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완전 삭제를 계속 요구했었고 또 모든 우리 경북 보건쌤들도 다 완전 삭제를 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고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서명까지 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치원 문제 이거와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급별 양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중초 자격으로 했지만 유치원은 또 학생들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가서 처치해주고 하면 되지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병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보건실에 데리고 와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물어도 대답을 못하고. 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얘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의사소통을 해주면은 그 보건쌤들이 이렇게 처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보건교사를 배치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그걸 다른 타시도는 이제 보건교사들에게 그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거의 다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은 거기에다가 겸임 가산점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속 시끄럽고 제가 오면서도 계속 카톡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사공청회에서 그냥 유치원 따로 뽑자 이거에 대한 논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나왔을 때는 그 2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저희들이 막 반발을 했더니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원천 무효다. 우리가 막 주장했더니 이제는 그 행정절차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시 의견 수렴하고 또 공청회를 열겠다고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설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경북에도 선생님들 특히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건교사회 회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신규 선생님들 신경을 쓴다고 단톡을 열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멘토 역할을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건교육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쌓이고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전문성이 쌓이는데 그렇지 않은 쌤들은 또 수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양극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현장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더 이제 보건교사의 전문성이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학원 같은 데에서도 양성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보건교사회뿐만 아니라 그 간협에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했고요. 저희들 경북에서 간호 전문대학 학생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더 전문적인 대학원에서의 양성은 공교육에서의 생활교육과 1차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보건교육의 발전과 무엇보다 보건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며 국가의 건강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간협 회장님이나 네네. 간호대학 학장님 그 회장님께서 네.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지난번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간사도하고 이제 하면서 그때도 이제 살펴보니까 유아교육 지원팀 장학사들은 오히려 그 보건교사가 유치원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또 다른 정책팀이나 인사팀에서 밀어붙이려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차단시킨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경북도 이제 교육감님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뭐 공청회장 전공하시고 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그 박정무 교수님 제가 뵌지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배워왔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어려운 자리 또 간호학과 교수님으로서 참석해 주셔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주 실감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호경 이사장님 그동안의 수고 너무 많았던 그 내용을 들었고요. 지금 그 보건교사에게 부족한 이제 역량, 보건교육 역량, 건강관리 역량, 뭐 다양하게 모든 분야에서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교육과정이 어쨌거나 교육전문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디엔가는 생겨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에 모두 찬성을 하는 것에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은 저희 이제 그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에 있다고 하더라도 4년 과정 운영입니다. 4년 과정 동안에 지금 현재 학점이 점점 줄고 있어요. 옛날보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120학점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120학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130에서 150, 140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130, 140 여기에는 이제 교직이수 과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학만이에요. 저희가 간호학과 과정은 간호사 양성 그 프로그램이에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메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4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임상이라는 그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필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가겠다는 그 생각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모든 학생들한테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건교사는 이제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교직과정을 이수해야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직과정에 이렇게 이수학점을 총 이제 그 이수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 지금 130학점에다가 이 교직 이수하게 되면 150학점이 넘어요. 그런데 1학점에 우리가 15주 내지 16주를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간호학과가 실습까지 다 하고 나면은 거의 이제 2000시간을 졸업할 때까지 소비를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너무나 헤비해요. 그런데 거기에 교직 과정까지 더 해야지 되는 거죠. 교직하는 애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교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목적의식이 갈수록 학생들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학년 과정에서 교직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5%에서 상위 10% 점점 성적이 올라가 가지고요. 교직하는 학생들은 정말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 상담을 하다가 걔가 이제 저희가 4.5 평점이 만점인데 4.1 뭐 2 뭐 이러면은 A하고 B만 A 제로에서 A 플러스만 맞은 학생이거든요. 야, 너 교직이겠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저 교직 아니에요. 너가 교직이 아니면은 누가 교직이야?
근데 정말 그 교직하는 학생들이 아주 똘똘하고 정말 너무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이 요즘은 교직을 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봉사 실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건강증진 무슨 뭐 이 성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그 보건교육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참 잘해요. 정말 잘해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보건교육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옛날에 졸업하신 분들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교직은 안 했지만 교직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아쉬워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그런 학생이 저 보건교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임상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그 교사로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실제로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을 이미 이수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그 보건교육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학교 가서 이런 거 두려움 때문에 시도를 못 해보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브릿지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열어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4+1이냐 4+2냐 저는 조금 다양하게 그 내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직에 지금 학생들이 5% 10%가 그 교직을 한다고 해도요. 지금 여기 아까 오호경 이사장님이 이제 발제 그 통계가 들어가 있지만 900명 내외잖아요. 900명 내외가 지금 매년 배출되는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한 3%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 교원 자격증이 이 지금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니죠. 이수만 해서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다 보건교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일단 임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많으면 현 졸업생이 3명, 적을 때는 1명도 보건교사. 그런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건교사로 나가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숫자에 얘네들이 전부 다 보건교사가 되면 이거 수요가 지금 이만큼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학년당 200명입니다. 200명에 5%면은요 10명이에요. 10명이 교직을 이수를 하는 거고요. 저희 학교는 그나마 다행히 10% 이 교원 양성을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20명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다가 교원 양성 우리 보건교사 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입학 정원이 100명, 50명 이런 데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학교가 교육대학원이나 이렇게 종합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교육학을 갖다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보내가지고 시간표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직 이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참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에선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간호대학 졸업생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또 하나의 얼터너티브가 생기는 거고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간호대학생들도. 그리고 이 지금 우리도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회적인 변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서 건강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과 과정에서 이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나 건강 증진 건강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보건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해야지 되는 일은 보건교육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돌려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지도도 건강관리도 해줘야지 돼요. 이게 일이 굉장히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빨리 끝내달래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추가돼서.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비만 많아지면서 혈압 높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학생들한테 혈압이라는 거는 이게 만성 퇴행성 질환인데 이 젊은 애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혈압이 높은 애들이 생겨서야 이거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미래를 짊어지는데 보건교사 역할이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이제 거의 이제 말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환하게 웃으셔서 본인들이 아주 우수한 인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것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대학 그 간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간호대학에서 양성하는데 왜 대학원에서 양성하느냐. 이게 기회의 축소가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한 텀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학부 때 교직 안 하신 분들도 임상하시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확대라고 하는 그런 아주 변혁의 그런 발상을 해주셔갖고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을 남겨놨는데요. 제가 전에 그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의원으로 일을 할 때 교원 양성 연수과장님하고 그 교육과장 정책과장님 두 분을 소위원회 모셔갖고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원 연수과장님한테는 왜 전교사 안 주냐 보건교사들한테 그랬더니 과목이 없어서 안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교육과장 정책과장님한테 왜 과목을 안 주냐 그랬더니 전교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둘이 앉아갖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근데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났는데 거기에서 발전이 별로 없고 그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과목 만들고 여러분이 수업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민중이 여러분 민중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역시 역사를 바꾸는 거는 민중의 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제가 여러 가지 교육 토론회 볼 때 정규조가 나오면 교사노조 안 나오고 교사노조가 나오면 정규조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정규조 교총회 보건교사회 또 교사노조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박미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양에 있는 공곡초등학교에서 학생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노조 충남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 박미정입니다. 제가 대학원 양성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충남교육청에서는 보건업무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규와 저경력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맡았던 그 분야가 교사로서의 교육공무원의 역할과 태도였거든요. 이 역할과 태도를 공부하면서 보건교사가 전문적으로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대해서 많이 향상시키기 위해선 대학원 과정도 필요하고 제도와 이런 게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대학원에서 보건교사만 양성과정이 없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별표를 넣어놨어요. 102쪽하고 103쪽 보시면
보건교사만 대학원 양성 과정이 없어요. 다른 뭐 초등, 중등, 사서, 상담, 영양 모두 대학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지만 보건교사만 오로지 교원 자격증을 대학교에서만, 그것도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5에서 10%인 학생들만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로 인해서 간호대를 보건교사를 목표로 간호대를 갔는데 간호대에 갔더니 5에서 10%밖에 안 줘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이 학생은 뭘 선택했냐면 재수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 학생은 그래도 운이 좋게도 보건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지만 어떤 선생님은 같은 경우는 뭐 삼수를 해서도 자격증을 못 받고 그냥 간호사 자격증만 취득한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교직을 가고 싶어, 보건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원을 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에 양성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도 보건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원 양성 과정이 있으면 간호사를 하고 있어도 보건교사의 뜻이 있다면 보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생각난 게 저경력 선생님들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에서 성인간호학이나 뭐 모성간호학 그리고 아동간호학을 배우긴 배우지만 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간호라든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보건교육이나 건강교육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체력도 안 좋고, 그리고 너무 교과목이 많고 실습으로 인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교육대학원이 있다면 그 교육대학원으로 선생님들이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을 가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 업무를 현장 연구를 하고 싶지만 그런 저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대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학원이 빨리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교육대학원을 가지 못하는 대학원 선생님들이 체육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사 자격증을 상담교사 대학원 다니면서 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보건교사는 학사에서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석사나 박사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교과 교사들보다 보건교사가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학생들한테 질 높은 보건교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맞물려서 저는 보건교사가 건강관리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보건 표시 과목과 전교사를 전환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학교보건법으로 보건교사가 필수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 과목이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보건 표시 과목도 주지도 않고 전교사로도 전환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보건생님들이 시루에 빠져 있고, 전교사로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저 부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 업무에 대해서 참여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은 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장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상실감이라든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건교사에게도 전교사와 보건 표시감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법의 피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학교보건법이
보건법에서 보건교사의 직무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1990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거든요. 무려 몇 년 33년이 지난 학교보건법 시행령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에 지금 16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도 학교보건법 개정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회에서 그 시민들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 36학급 이상의 보건교사 2인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2인 배치가 5학급밖에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6시간 시간제 교사를 줬고요. 그 전에는 4시간 시간제 교사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인 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72학급 이상인 학교가 한 3-4군데 있거든요. 그 학교라면 이 기준으로 본다면 보건교사 3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가 2명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모호한 것도 조속히 정확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할 거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가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교사가 유일합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출신의 일반 행정직이 담당을 하죠. 보건교사만 유일하게 보건행정직이라는 일반 행정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지원을 받는 이런 형국이라서 교육부나 국회에서 빨리 조속하게 보건생님들이 건강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2007년에 법 개정이 됐는데 16년이 지난 2023년까지 보건교사의 직무가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된 거는요. 이조 장관 책임이에요. 본인이 만든 법인데 16년 동안 이거 토론회 끝나고 이조 장관님께 시행령 재임 재임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빨리 끝나기 전에 개정해달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수상담 영양을 대학원에 이제 양성과정을 둔 거는 학부의 인원이 양성 인원이 모자라니까 임시방편으로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고 넘쳐요. 오히려 경쟁이 심해져서 이제 전세방 준 걸 빼야 되는데 안 빼고 계속 교육대학원에 사수상담 영양을 지금 이렇게 양성을 지금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처참해요. 제가 그 교육대학원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 사수상담 영양을 가르치는 주 교수님들이요 다 강의전담이나 강사님들이에요. 학부 연계에서 일테면 예를 들면은 영양 그러면요 학부의 조리학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공이 조리학과 교수님들이 주임을 하셔요. 다 통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전세방 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 하면 임용하면은 신분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손적해 있고, 교육전문대학원 그나마 지금 여기 우경 교수님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고 이 어설방도 안 되는데 안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번 토론회 계기로 교육부가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는 아시죠? 제가 어느 젊은 그 사무관님이 이렇게 함 쓰시는 거 봤어요. 교육부에 앉아서 담배 피시며 계단에서 밖에서 내가 이러려고 노사이다 노사, 그렇죠? 노사. 내가 사용주가 되려고 행정고시 봤나? 이렇게 담배 피시는 거 봤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부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면서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선보영 사무관입니다. 일단 먼저 원래는 저희 과장님께서 좀 참석을 하시고 토론자로 이제 말씀 나누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토론자로 이렇게 나서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 업무를 한 지가 이제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이과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외부 분이 우호경 이사장님이셨어요. 거의 제가 발령 난 다음 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가 제가 거의 발령 난 다음 날, 다다음 날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도 이제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듣게 이제 보건에 대한 이제 논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면서도 약간 보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다른 사서나 이제 상담, 영양 같은 데는 교육대학원에서도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데 보건 같은 경우에만 지금 그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저도 좀 하겠다 하고 그 당시 과장님도 이 부분은 이제 좀 형평성 측면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사서 상담 영양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이제 양성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빨리 대학원에서라도 더 양성을 하자 했던 측면이 있었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에서 교직과정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학부 수준에 있었고 사실은 한동안 교육부에서 이제 대학원에서의 양성 과정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대학원은 정말 그 현직 교원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에 새로운 양성 과정을 신설한다는 게 약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교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보건뿐만 아니라 전체 현직 모든 교과의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운영했던 교원 양성 과정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뭐 그리고 지금 그 발제 때 우호경 이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교육 대학원이 있고 이제 교육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사실 교육 전문 대학원은 지금 현재 경인교대하고 서울교대만 저희가 교육 전문 대학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 두 학교만 교육 대학원 중에 박사 과정을 유일하게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 교원분들도 그 교육 대학원에서는 박사 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시려면 경인교대나 이제 서울교대에서만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일반 대학원에 그냥 박사 과정을 가시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부분은 보건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좀 그 박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는 꾸준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건 교육이라는 게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보건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최근에 그 3년 정도 코로나를 계속 겪으면서 이제 학생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학교에서의 이런 감염병 관리나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보건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분명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지원할 것들이 있다면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뭐 자격 연수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그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이 양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 수준에서의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양성 과정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만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만 이제 교직 과목을 몇 과목 이수를 해가지고 보건 교사로 양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물론 그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하시기는 했지만 간호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이 교직
그 사법 그냥 일반 교원들이 하는 그런 교직 과정하고 과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와서 수업을 하실 때도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거는 간호 쪽에 대한 그런 전문성의 영역이 훨씬 많은데 사실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뭐 선생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보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교직 과정에 조금 더 추가하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무 그 간호학만으로도 너무 많은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하고 거기에 또 교직하는 것도 힘든데 더 추가했다가는 이제 학생들의 사실은 부담이 이제 워낙 늘어날 거여서 이제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학생 부담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의 이 양성인데 대학원 수준의 이제 그 양성은 보건 선생님들 전문성 강화하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나는 간호사로 계속 그냥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뒤늦게 뭔가 본인의 진로 변경이나 이런 거를 원하셔서 내가 다시 대학원에 가서 보건교사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의 체계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저희가 막 제가 지금 당장 뭐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갑자기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많이 여기서 나온 이제 많이 해주신 그런 좋은 말씀들을 제가 다 듣고 저 스스로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저도 이제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전달드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제가 다 잘 듣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좀 더 같이 보고 그리고 왜 그동안 이렇게 돼왔는지 그 진행 과정도 좀 찾아보고 아무튼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부족하지만 일단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들으셨죠? 예, 많이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보고하시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전체 토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토론자분들 중에서 발제자한테 혹은 상호간에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있다고 하시면은 각각 1분 내로 좀 해서 토론을 좀 약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 발언. 네, 박남기 교수님. 제가 아까도 그 전문 직종 양성할 때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보건교사 경우에는 어떻든 간호사라는 전문 직종에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 발표 자료에 보면 이미 작년 기준에 8.37대 1이면 지금도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보건교사 자격증 이수했는데 실제로는 써먹질 못하는 거죠. 작년에 8.7대 1이면 지금 매년 누가 되면 나중에는 이게 장농 자격증이 돼서 대학에서도 제대로 보건교사로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게 잠깐만 임용 경쟁률이에요? 아니면 자격 대비대? 지금 여기는 이제 임용 경쟁률이 작년에 벌써 8.37대 1이니까 전체 교사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기 보건교사만. 보건교사.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양성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석사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교사들의 그 이제 좀 수준 학위가 좀 낮은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교육 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교육부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 전문대학원은 2개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말만 교육 전문대학원이고 거기서도 양성은 안 합니다. 제가 총장할 때 원래 우리 대학에다 교육 전문대학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총장이 끝나는 바람에 그걸 경인교대로 넘겼는데요. 당시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교대 박사과정 설치가 안 돼서 장관이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만 그랬는데 2개 하고 나서 장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전문대학원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바에 맞춘다면 차라리 간호대 졸업생들 중에서 아무라도 시험 봐가지고 옛날 사시처럼 합격하면 그때 이 교육대학원이든 교육전문대학원이든 양성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제대로 교사로서 역량을 2년 정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 다닐 때 그런 생각 없이 현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교사하고 싶은 사람도 그 시험 합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현재로서는 이 경쟁률 부분도 해결하고 또 전문성도 확보하고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보는 게 4+2 할 때 이 4년 간호대학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분이 이제 교육전문대학원에 3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임용고시 합격한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대에서 간호 이해했습니다. 보건교사 따로 예. 길러내는 게 아니라 예. 아예 간호대 졸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현직 간호사들 중에서라도 예. 아무라도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옛날 사법연수원처럼 아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사 연수를 시킨다는 거죠. 모든 교사들을 똑같이 하면 괜찮겠네요, 그죠? 혹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다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참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그런데 오랜 세월 또 정책을 하면서 제가 많이 순화가 돼서 지금은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호대에서 지금 양성하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이제 없애고 이거를 그렇게 한다 하면 아마 다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간호대에서 이제 양성을 지금 하는 부분을 두고 이것을 그러나 이제 질이 아까 뭐 우리 박정모 교수님은 요즘 애들 너무 우수해서 절대 아니다 하셨는데 사실 우수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신규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 500명씩 해마다 신규 선생님들 데리고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밑도 끝도 없고 하루에 땡땡거리는 그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거의 뭐 저희가 그게 한 학기 이제 되면 2학기쯤 좀 이제 가라앉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은 틀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은 이게 정체성 문제도 있고 실제 업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게 요즘에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도 학교에서 생기는 독특한 학교라고 하는 좀 조건들이 있고 여기에 집단 그 또래들의 어떤 역학이 있고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게 학교라는 세팅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건강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하고 간호대에서 양성을 같이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교육전문대학원에 어떤 뭐 그런 현직 교사들이 이수할 수 있는 코스 같은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문제의식인지 충분히 알아요. 근데 그 경우에 고민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무 경쟁률이 높은데 거기다 더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건데 사실 근데 제가 좀 이제 그런 거는 작년 그 코로나 있고 이랬을 때요. 보건교사가 모자라서 보건교사를 구하려고 해도 제가 굉장히 교육부에 그 1급을 하신 높은 분한테 처음으로 제가 저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제발 이某某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다 구해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못 구해드렸어요. 그래서인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통계에 보면은 작년에 850명이었다가 올해 950명으로 늘었어요. 자격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교사가
앞으로도 더 필요하고 왜냐하면 2인 배치 이 계획이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36학급 이상의 2인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게 시작하느라고 36학급으로 했지 36학급의 2인 배치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 18학급 정도에는 사실 2인 배치를 해야 해요. 저는 보건교사가 앞으로 지금보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희초 사건 아니 서희초 아니고 또 이제 답변 또 드릴 기회 있으니까. 네. 우선 이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4+1 체제, 그다음에 이제 2인 배치 확대 이제 되니까 아마 박남기 교수님. 그래서 그 이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박남기 교수님 그 질문을 하셨어요. 왜 폐지되느냐. 근데 이제 박정호 교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고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고 보건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통제가 이제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간호대 그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고 요새 그 아시잖아요. 여기 양성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평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수요는 원하는 학생 수요가 아니라 네. 국가에서 교사 국가 수요. 네. 이 정도로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말씀드려 되게 죄송하긴 한데요. 박남기 교수님 또 여러 번 또 장관 물망이 올랐으니까 바로 장관하시고 또 학생들의 건강권에 우호경 교수님이 창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분이 또 다투시겠죠 가셔서 농담을 드렸고요. 자, 전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의원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오신 분들 중에서 발제자나 토론자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진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지금 간호대에서 저희가 졸업과 동시에 아이들 자격증을 받지만 간호대 자체가 교직을 운영하는 형태는 아니고 대부분 위탁 형태로 교직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에 이제 교육대학원이 있고 교육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교직 이 과목을 다 거기다가 이름을 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이 자기가 시간표를 짜요. 그 학교에서 우리 간호대학에서 짜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교직 과목 이렇게 비는 데 가가지고 들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요. 20명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토요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경인 여대 정도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네. 다른 대학은 경인여대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학과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운영이 위탁도 안 되고 자체적 운영도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결국에는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존 양성과정은 저도 없애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원했는데도 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그 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은 얼마나 저희가 구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호대 입장에서도 대출이 되지만 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대학원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면 이게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그 앞장을 서주시면 어떨까요? 아니야. 저기 박정호 교수님께서 앞장 서주시겠지만 우리 선보영 사무관이요 그 양성인원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박남기 교수님께 여쭤보려면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저희 사실 요양교육법상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없는데 그 없는 자격에 지금 현재 뽑는 인원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 통합해서 뽑고 유치원에 배치하겠다라고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유치원에 딱 발령 내버렸거든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교사를 그 유치원에 배치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또 하나 여쭤봤거든요.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 강남 교수님 제자를 야너 고등학교 가르칠 수 있잖아. 고등학교에 발령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제자가 와서 부정하는 얘기한다면 교수님이랑 어떤 식으로 이 부정을 해결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전문가시니까 여쭤보는 거죠?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죠? 예, 예. 아, 개인. 저희가 만약에 교육대학원에 자,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으니까. 시를 듣는 게 맞는가? 왜냐 그걸 지금 없잖아. 아,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교수님 혹시 답변 거부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건 이제 예. 우리 사무관님이 경력이 있다면 사무관님한테 답을 하라고 할 텐데 새로 업무 맡은 신규한테 답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만 되거든요. 근데 아니요, 정답은 없고요. 일단 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없는데 유치원에 배치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유권 해석을 받아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로 보이고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격 제도를 신설하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이제 겸이 유초를 하나로 뭐 이제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묶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타당성이 있다면 뭐 이제 그런 논의가 돼서 법적으로 아마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강행을 하면 상당한 반대 속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하려면 입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또 다른 의견. 아니, 그 부분에 제가 예. 먼저 강남기 교수님이 토론 하실 때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에서 보건교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간호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교직에 대한 건 간호대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다. 교사대 교육학 교수들이 거죠? 교수들이 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나와서 저희가 보건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교단이나 사대 교육과정, 교육대학원에다 일임을 해서 한다면 보건교사에 대해 보건교육 과정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교대에다 예를 들면 광주교대에다가 보건교사 이제 전공을 개설한다 석사 과정으로 그렇게 되면 뭐 그 운영에는 별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할 때 또 대학 교수 대학원은 특히나 강사 요원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 예를 들면 문화교육 전문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도 했고 각 분야별로 지금 현재 23개 정도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교육부에서 제가 아무리 요청해도 안 해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석사에 인정해 준 사례가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광주교대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석사 과정이다 이걸 인정을 해주면 그 과정만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로서 그 교직 과목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종합대학에서 교직과정 운영할 때는 보건교사의 맞춤형 교직과정 운영이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이론만 가르치고 말기 때문에 실제로 교직 수행에는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좀 답변 좀. 네, 고지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실 그 과목 안에 기본 이수 과목 안에 그 있는 과목들을 교직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그 세칙에 그것을 넣어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면은 보건교과 교육론만이라도 하다못해 이 과목을 교직 과목을 이수할 때 어느 정도는 포션을 그거를 줘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책인 거예요, 이게. 근데 교직을 이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적어도 이 교직 과목 중에 뭐 최소한 뭐 2개 과목은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보건교과에 관련된 각 교과에 관련된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다 보니 와서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데 외에는 와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보건교과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게 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말씀을 했어요. 글쎄 뭐 교육대학원 나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이 높아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교육전문대학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거기 박사과정이 있는 교육전문대학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교육대학원이 갖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질을 저하시키는 그 부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진짜 좀 고민이 같이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좀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교육대학 우리 박남기 교수님이 중간에 이제 그 역할을 하셔갖고요. 산업의 보건교육 포럼하고 광주교육대학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작년에. 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보건교육과 전공을 설치하기로 해서 다 작업을 했는데 교육부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우호경 교수님 모셔서 보건교육 전공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 경기대는 되고 광주교대는 안 된다 그러면 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 나중에라도 하여튼 경기대는 됐거든요, 사무관님. 아니 그리고 아니 그때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교대에 학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쭉 뒤져보니까 학부에 없는 과목들이 아니요 학부에 없는 다른 과목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전 회장관 그랬고요. 그래서 자 그럼 전체 토론 좀 더 진행하고 10분 내로 좀 마칠 생각 갖고 있는데 네. 혹시 지금 이 자리는 이제 대학원 만드는 토론회잖아요. 그래서 연관돼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좀 더 하시죠. 예, 만약에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예. 예, 역시 살짝 걱정되는 거. 예. 네. 이게 보건교사가 이게 뭔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어딘가 다 나왔잖아요. 건강관리 능력, 그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짤 때 이런 걸 고려를 해야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호경 이사장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 그보다는 네. 제가 운영을 저희가 한 5년간 해보니까요. 일단 교과교육론에 대한 굉장히 상당히 이제 보건교사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교대 사대 제가 사범대 과정도 교직 과정도 거의 10년을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양 인문학 쪽에 굉장히 강세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간호대학의 양성과정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대학원에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게 꼭 양성이 아니고 재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입증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경 이사님 발제를 정리하시면서 혹시 사모님 마이크 켰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아, 예. 있는 줄 알고 반가웠는데. 예. 그러면 이사님이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 토론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참 오랜 세월 왔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세월이 헛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우리가 논의들을 좀 모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특히 우리 박남기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박종모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우리 박웅남 장학관님을 비롯해서 교훈노조 우리 김순양 위원장님과 이 토론자들 또 박미정 선생님 또 우리 이은희 보건교사 회장님 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이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갖고 대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도 정책을 잘하려고 많이 애를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그동안 왜 보건교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없느냐 하셨을 때 사실 그게 교육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가장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데도 힘을 쏟지만 보건교사의 정책에 대한 연구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정책으로 발전을 하는 법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정책화시키고 연구해서 그 정책의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이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다. 사실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간호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게 설령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간호대랑 연계하고 또 교육의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우리 박남기 교수님처럼 협력하면서 그러나 이 보건교사를 위한 대학원이 양성 측면에서 가장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박사과정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교수
인력도 필요하고 연구하는 인력도 이게 생겨서 그래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과 연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없다 보니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보건교사에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무슨 방역 인력 몇 명 두고 필요한 인력을 안 두고 그 보건교사의 잡무만 늘어나고 현장은 현장대로 힘든 문제로 갔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부분들이 실은 보건교사의 교육이나 보건실에서의 상담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보건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랑도 상당히 긴밀한데 그 연구를 2인 배치하는 동안에도 2인 배치의 근거가 이 절박함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2인 배치의 근거를 제대로 연구해 놓은 논문 하나가 없어서 그거를 정책 연구를 몇 번이나 내도 이거를 해주실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교사의 전문적인 양성 그리고 그게 양성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전문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정말 우리 대학원이 필요하고 특히 그것이 현재 교육대학원이 갖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교육전문대학원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또 많은 논의를 모아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기 교수님 기여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주장하면 불가능합니다. 교육전문대학원은 교육부에서 다시 새로 공모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안은 우리 선보영 사무관님이 돌아가서 교육부에다가 그 한 3개 지역 정도 서울, 호남, 영남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교육 전공을 교육대학원에 신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아마 많은 대학들이 공모에 응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그냥 교육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교육대학원의 시스템 속에서 또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약간 다른 그래서 이제 이름을 교육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다르더라도 좀 교육대학원의 일반적인 운영하고는 조금 다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점을 여기다가 한 3개나 시범 형태로 해서 4개나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교수 인력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교육 쪽의 전문가 그다음에 간호대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면서 지금 석박사 특히 한 이수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협력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낸다면 좀 고퀄리티의 그런 질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마무리를 하면서 교육전문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이 갖고 있는 이제 시한부의 시간도 뭐 다른 차원에서 진단이 될 거기 때문에 교육전문대학원이 교사대 이기주의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전문대학원은 로스쿨이나 의전원처럼 교사 전체의 신분을 위해서는 현재 지금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데 우선 교사대의 10개 과목이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팽배해 있는 우리 보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가 이제 우리 발제자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박남기 교수님 말씀처럼 또 권역별로 교육대학원에도 그게 필요하고 또 더 큰 명제로서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도 필요하다. 그래서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전문대학원의 아주 빠른 그런 설립 그리고 가장 먼저 보건교육 전공이 이제 거기에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지환 비서관님 계신가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회를 대표해서 예. 오늘 포장하신 이지환 비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양성 방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